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채원입니다. 긴 설 연휴 동안 우리는 쉬어갔지만 글로벌 증시는 이어갔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요. 미국 증시는 간밤에는 좀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이 지속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20% 급증한 것에 비해서는 미국 증시는 좀처럼 이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AI 파괴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AI가 발전하면서 이 생산성 혁신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겠다, 대체될 수 있겠다, 이러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간밤 골드만삭스에서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들,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쪽 진영이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 AI발 충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최근 5주 동안 4주는 좀 하락하는 국면이 이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2022년 이후 최장 약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설 연휴 직전에 5,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정말 6,000피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상장사 전체 순이익 전망치가 400조를 돌파했다라는 점은 조금은 긍정적이고요. 또 실적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이 시장의 좀 친화적인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 볼 만한데요. 외국인의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불확실함,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 또 차기 연준 의장의 좀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불확실함이 아직은 잔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그동안 있었던 미증시 또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또 실시간으로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또 트렌드 섹터에 이어서 다양한 시그널도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이슈들 브리핑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설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류한 캐스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준비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금요일장에서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모를 외부 변수에 대한 불안감이 회피 심리로 엿보였고요. 또 한편에서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사주 소각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장 마감 상황 차근히 짚어보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략 준비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장 후부터 강한 흐름 이어갔지만 세시를 기점으로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에 고점 5,583포인트까지 경신을 했지만 0.28% 하락해 5,507선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개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힘이 빠졌습니다. 점점 더 파란불 짙게 켜나가는데요. 1.77% 하락해 1,10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 엇갈렸습니다. 특히 개인은 오랜만에 모두 매수로 자리해줬고요. 외국인은 모두 매도세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3시 기점으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도 물량이 확대됐습니다. 약 9천억 원대 넘는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은 7천억 원대 물량 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천억 원대 힘을 내줬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합세해서 비슷한 물량 덜어냈는데요. 외국인 각각 2천억 원대, 기관은 3천억 원대 물량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연휴간 있었던 국내 이슈,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과 독일이 그 프로젝트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입찰을 앞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방산 경쟁을 넘어서 경제 또 산업 협력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북극해, 태평양, 대서양 바다 3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캐나다 바다 이게 잠수함을 최대 12척 새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방한한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은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직접 방문했고요. 우리나라의 잠수함 역량을 점검하고 또 칭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한 팀으로 꾸려 도전을 이어가고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최종 결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 동결될 걸로 전망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는 유지될 거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위원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1명만 인하를 주장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올해 4월, 신성한 위원 5월, 유상대 부총리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연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모건 스탠리는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파란불 켠 와중에 강하게 빨간불 켠 업종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설 연휴 직후부터 엔비디아 HBM4를 최초로 양산 출하할 계획이었는데 고객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기간이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바 있죠. 조기 양산 출하 소식 전해지면서 장중에 18만 전자 가뿐하게 뛰어넘었고요. 1.46%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0.9% 하락했고 또 기타 금융주에서는 SK의 2% 넘는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SK그룹주 금요일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SK그룹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KKR과 손잡는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주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운송장비 부품주 또 화학 IT까지 대부분 파란불 들어왔는데 여기 증권주가 강하게 불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사이에 홀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증권주는 증시 호황 속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훈풍을 한 번 더 불어넣었고요. 밸류업 정책 수혜 전망으로 증권주 웃으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운송장비 부품 중에서 거의 홀로 빨간불 켰는데요. 장에서 6.77% 상승해 17만 6,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 전 이 업종 내에서 이 한국항공우주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방산 전시회 사우디 투자부와 우주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지난 13일에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우주, 통신, 항공 등 미래 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무려 15% 상승해 장중 6,2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르비텍의 경우 글로벌 항공 수요 회복과 원전 사업 부활 호재가 겹쳐서 급등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장에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 소식도 전해진 바 있죠. 항공기 부품 제조와 원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오르비텍은 최근 원전 해체 시장 진출과 항공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좋은 실적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널 한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증권입니다. 증권주, 특히 대신증권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먼저 자사주 소각 계획을 알렸는데요. 보유 자사주 중 83%를 소각하는 처분에 나서는데 소각 예정 규모는 대신증권 전체 시가총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2028년까지 자본 확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기
장기 자본 확충을 통해 초대형 IB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소식에 금융주 전반에 불이 붙었는데요. 사실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 내에서도 꾸준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수혜감이 더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SK증권 상한가에 마감했고요. LS증권 21% 상승세, 상상인증권도 21%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로 국내 증시가 4일간 휴장을 이어갈 때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 하루 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활발한 등락을 거듭해 갔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됐는데 생각보다 양호한 데다가 이 AI 자본 유출 우려가 일부 사그라들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반복했는데요.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26% 상승해 49,000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은 0.78% 상승, S&P 500 지수 0.56%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알파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알파벳은 제미나이의 최신 음악 생성 모델인 리리아 3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넘어 오디오로까지 AI 서비스 영역을 확장 중이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모두 상승불 켜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0.69%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에서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에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시장뿐 아니라 이 저소득 국가를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해당 행보에 대해서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 그려갔고요.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9일간의 급락세를 끊어내고 이틀 연속 오름세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말 아마존과 애플의 주식 대거 팔아치운 사실이 공개됐지만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아마존 지분을 65% 늘렸다고 전했고요. 1.81%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와 메타 관련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이 AI 칩과 CPU를 공급하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최신 GPU 블랙벨 수백만 개뿐만 아니라 차세대 AI 전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베라루빈을 대량 도입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자 중 엔비디아 CPU를 단독 서버용으로 쓰는 건 메타가 처음입니다. 최근 주요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계약 소식 더욱더 주목받고 있고요. 두 주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3대 지수 나란히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와중에 월마트는 주가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월마트의 실적은 단순한 유통업체의 성과라기보다는 미국 소비자의 소비 여력과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시장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일본 미즈호증권이 팔란티어의 동아줄을 내려줬습니다. 18일 증권 분석 노트에 따르면 팔란티어 목표 주가가 195달러로 유지가 됐지만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모스코위츠는 팔란티어는 AI가 확대된다고 해서 쓸모없어질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와는 다르다고 평가했고요. 또 팔란티어 주가 급등하면서 필수 소비품이 됐다고 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사를 AI 규제를 피해 마이애미로 이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 이뮤니티 바이오입니다. 무려 41% 넘게 급등했는데요. 방광암 면역 치료제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해당 치료제 글로벌 승인 국가 33개로 확대됐고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승인이 된 면역 치료제입니다. 지난달 월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겹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이 회사가 개발한 치료제가 비호직킨 림프종 환자 첫 4명에게서 100% 질병 억제 효과가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 암홀딩스입니다.
엔비디아가 과거 인수를 추진했던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알메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설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3분기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0만 주를 전량 처분했고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보유 주식 수는 0%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 두 회사의 기술적 협력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CPU인 그레이스와 베라가 모두 알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인데 마감 직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금과 은 선물 현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시 안전자산으로 흐름이 모였는데요. 금 선물의 경우 2.03% 상승했고요. 은 선물의 경우 연휴 동안 무려 7, 8% 가까이 상승했지만 5.1% 상승하면서 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9일에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20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주요 실적과 이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인데요. 간밤 흐름이 좋았던 미국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6%, 나스닥 지수가 0.78%, S&P 500 지수도 0.5%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설 연휴 직전까지 그리고 연휴 동안 뉴욕 증시에 부담이 되었던 이 AI 버블 논란이 조금은 잠재워진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됐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금리 동결 전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브리핑 때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와 메타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점은 긍정적이었는데요. 국채 금리, 금, 유가 상황도 살펴볼까요? FOMC 의사록이 말씀드린 대로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1%대 상방 압력을 받은 채 마감을 했습니다. 금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2.1% 상승하면서 $5,000 선 턱 밑까지 올라왔고요. 은선물도 5%대 급등 나오면서 $77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불확실한 이 핵 협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난항을 겪다 보니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매수 심리가 쏠리는 현상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 협상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 WTI 모두 4%대 강세 보이면서 각각 배럴당 $70 선, 또 배럴당 $65 선에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보이면 약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제조업 지표죠. 산업 생산, 내구재 수주가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영향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97 후반대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섹터 대부분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주가 0.97% 상승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메타의 대규모 반도체 파트너십 소식 속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미 소비재도 1%대 강세, 또 이 원유가 워낙 강하게 올랐다 보니 에너지주도 2%대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필수 소비재 또 부동산 유틸리티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AI 테마주 안에서는 이 팔란티어가 3% 가깝게 튀었는데요. 미즈호 증권은 플랫폼 채택이 가속화하는 상황 속에서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부진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9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해서 47%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차근차근 이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 연휴 동안 일단 CPI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코어 모두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거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해서 0.2%, 또 전년 대비해서는 2.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고요. 또 변동성이 짙은 식료품, 또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도 2.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저희가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게 케빈 워시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급격하게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인상할 필요가 없는 또 그러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외신에서는 이를 웰컴 뉴스로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CPI가 발표된 직후 미증시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1개월 내 데이터고 앞으로 있을 PC나 고용을 좀 전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좀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이 호재 CPI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제한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에 더 이슈가 있었죠. 이 AI 디스럽션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초반까지는 이 AI로 인해서 물론 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 혹은 여러 기업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 공포가 확산이 됐습니다. 외신에서는 AI에 있어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정말로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 또 혹은 종목 섹터가 무엇인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일단 설 연휴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밀렸었는데 이 영향이 자산 관리 섹터까지 타격이 갔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도 찰스 슈왑이라든지 모건 스탠리가 각각 10%, 4%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역시나 AI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감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부동산 종목 CBRE가 16%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면서 이 사무 공간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까지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AI 수혜주를 전략적으로 선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혹은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권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마이크론의 대규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내 HBM4 공급난 속에서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HBM 공급난 소식, D램 공급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아이다호 보이시에 신규 팹 2곳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총 반도체에 있어서 2천억 투자를 몇 년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500억 달러를 이 아이다호 보이시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중반에 첫 D램을 생산하고 또 2028년 말까지는 전체 공장 라인을 다시 한번 완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최대 클린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먼지 한 톨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일컫는데요. 이게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인프라도 역대급 스케일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문교에 들어가는 철강 7만 톤이 들어가고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내체 분량의 콘크리트도 투입될 전망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다호 뿐만 아니라 뉴욕 시라큐스에도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또 일본 히로시마에도 100억 달러 임박하는 투자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총 2,0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AI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 반도체 칩 공급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러한 새로운 투자 공시 속에서 이 마이크론의 CFO는 지금 핵심 고객사 요구의 50%에서 60% 정도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짚기도 했고요. 앞으로 AI 붐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주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6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역대 최고 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붐 수혜가 뚜렷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엔비디아는 최근 D램 가격 급증으로 이 충격을 좀 완화하고자 이 반도체 칩의 공급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퀄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이 공급 다변화 정책 강화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HBM4에 있어서 3강 체제가 오히려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마이크론의 주가 오늘은 좀 급증했지만 이 전거래일에서는 좀 이 영향에 의해서 좀 하락했습니다. 2.8% 하락했는데요. HBM4 공급 경쟁 탈락설이 아직은 잔존한 상황이고 경영진이 직접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요즘 미증시 전반적인 트렌드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발표를 했을 때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간밤 마이크론 헤지펀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가 대규모 지분 확대 소식을 전하면서 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아팔루사는 이번 분기만에 이 마이크론의 지분을 250% 늘리겠다라고 전했고요. 역시나 내년 중반에 생산 개시 성공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HBM4에 있어서도 정말로 3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또 대미 투자 관련된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에 대비해서 이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을 했었죠. 총 투자 규모 중 약 3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첫 공시를 낸 건데요. 세 가지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과 비교를 일단 했을 때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 약속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한국의 국회가 입법을 좀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한 전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일본의 투자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있어서는 좀 관세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투자가 있는지 세 가지 프로젝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 총 360억 달러 중 첫 프로젝트는 오하이오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9.2기가와트 수준이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원자로 9기 수준이고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총 36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 정도 차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텍사스 심해 원유 수출 시설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조지아에는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도 이 미국의 100%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또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 현금보다는 대출 혹은 대출 보험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 또 일본 무역보험이 주도해서 대부분은 대출 혹은 대출 보증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고요. 현금은 1%에서 2% 미만의 수준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이 이 수익의 90%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아직 정말 일본이 수익의 10%만 가져가는지 이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겠고요. 한국 이 관세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 있어서 3,500억 달러 이행 속도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와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역대급 투자를 계획을 했는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올해 AI 인프라에만 무려 1,3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수십억 사용자를 위해서 이 AI 고도화에 올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메타도 이 비용을 줄이려고 직접 AI 칩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결함 또 출시 지연이라는 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고 결국 당장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을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번 계약으로 메타는 앞으로 수년간 수백만 개의 블랙웰 칩 또 베라 루빈 칩을 받게 되고요. 계약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딜에서 가장 놀라운 건 이 엔비디아가 독립형 CPU를 팔겠다라고 한 점인데요. 원래는 이 CPU와 GPU를 묶어 팔던 고집을 꺾고 메타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AI가 데이터를 배우는 학습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 서비스에서 답을 내놓는 추론 서비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CPU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제 AI 시장은 데이터를 배우는 훈련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답을 내놓는 추론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메타는 수많은 사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CPU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구글의 TPU를 쓸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 이를 잠재우고 이렇게 엔비디아는 다시금 왕유의 기한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빅테크의 재무 우려를 이렇게 공격적 동맹으로 계속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OMC 의사록 간밤 새벽 4시에 발표가 됐었는데 좀 빠르게 이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 분열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을 찬찬히 뜯어보니 연준 위원들은 이 금리 동결에는 어느 정도 합의했지만 언제 내릴 것인지 혹은 언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지만 연준은 1월 회의에서 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10명이 동결을 지지하면서 시장에는 신중함을 강조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향 조정 가능성 언급입니다. 의사록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계속 상회할 경우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무조건적인 인하에는 찬물을 끼얹는 강경한 매파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위원들 대다수 이 물가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중함을 표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 공포보다는 인플레이션 재발이 더 경계하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결국 시장은 이번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매파적 동결 의지를 확인했고요. 이제 모든 눈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 연준의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 PCE에 쏠리게 됐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장 전에 체크해 볼 만한 뉴스들 많이 살펴봤고요. 개장한 지 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이 또 5%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였었는데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강한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지금 3%대 3% 가깝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6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593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비교적 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가고 있습니다. 1,112선 지나가고 있고요.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그래도 설 연휴 직전까지는 좀 들어오는 흐름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좀 팔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5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비슷한데요. 지금 개인이 4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좀 팔자로 대응하고 있고 기관은 지금 소폭 65억 원 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황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5%대 강세를 미증시에서 보였었는데 삼성전자 무려 5% 가깝게 오름세 시현하면서 정말 1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강세 보이면서 9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했는데 0.2% 상승, 기아도 2.32%, SK스퀘어도 굉장히 강하게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빠르게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지금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4% 가깝게 바이오주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주 흐름들 괜찮다는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알아볼 시간이죠. 유현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유현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난 뒤에 만든 첫 거래일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 같이 우울했던 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증권업 쪽은 홀로 기운을 내주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이 외에도 지난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주요 종목들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4가지 섹터는 증권, SK그룹주, HBM, 원전입니다. 네, 먼저 증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를 꼽으라면 단연 증권주입니다. 그야말로 증권주의 잔칫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강한 기세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불기둥이 솟구치면서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강력한 정책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핵심은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1년 6개월 이내에 정리하도록 해서 주주 환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는데요. 이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SK증권은 지난 거래일에서 시원하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SK증권 매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같은 주요 종목들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대신증권은 특히 눈여겨볼 만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일 1,535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이라는 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매우 이례적이고 진정성 있는 결단이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법적 강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놀라운 건데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주주 환원이 아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이러한 꼼수 대신에 소각이라는 전공법을 택한 건데요. 이제 증권업계 전반에 주주 환원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올해 들어 KLX 증권지수는 무려 70%나 넘게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더 높은 셈입니다. 앞으로 증시 화랑에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누가 더 확실하게 주주에게 이익을 더 돌려주느냐 이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도 증권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섹터, 즉 SK그룹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SK 계열사들 사이에서 희비가 확 엇갈렸었죠.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반면에 SK이터닉스,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은 두 자릿수 급등세 기록하면서 아주 뜨거운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SK이터닉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과연 어떤 호재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하나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가장 먼저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건 SK텔레콤의 투자 대박 소식입니다.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피 기억하시죠? 챗봇 클로드를 만든 곳인데요. 사실 SK텔레콤은 2023년에 이 엔트로피의 기업 가치가 6조 원대일 때 약 1,300억 원을 투자했었는데요. 이때 2% 내외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트로피의 기업 가치가 무려 5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지분의 가치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된 건데요. 초기 투자자로서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며 10%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SK그룹의 핵심 생존 전략인 리밸런싱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된 점도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나로 묶는 에너지 대통합 작업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SK이터닉스의 경영권을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 ENS와 SK에코플랜트가 각각 벌여오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의 패키지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매각 후 KKR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합작 법인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각 계열사가 따로 하던 사업을 모아서 에너지 통합 본부를 만들고 글로벌 자본을 수혈받아서 덩치와 효율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SK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정답은 바로 AI에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의 확보입니다. 결국 이 합작법인은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나 SK텔레콤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발전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에코플랜트는 현금을 확보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겠고요. 그룹 차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비효율은 걷어내고 AI와 에너지라는 확실한 미래 산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SK그룹의 행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반도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죠. HBM입니다. 지난 거래일 반도체 투톱의 향방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삼성전자는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갔는데요. 오늘도 19만 전자를 향해 가며 매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심을 뜨겁게 달궜던 건 바로 삼성전자의 HBM4 출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설 연휴가 지나고 양산할 계획이었는데 고객사와 협의해서 일정을 일주일가량 앞당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던 걸까요? 바로 AI의 큰손 엔비디아가 다음 달 중순에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루빈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메인 공급사로서 시장을 꽉 잡고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빨리 물량을 뽑아내면서 이제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번 달 안에 납품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가세하면서 3파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우리 밀려난 거 아니다. 올해 물량 벌써 다 팔렸다. 라면서 앞으로의 대량 생산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HBM4를 둘러싼 빅매치가 성사된 셈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엔비디아를 누가 확실히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섹터는 원전입니다. 지난 거래일 원전주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줬었죠. 바로 그 이유는요. 국내 원전업계의 수건이었던 SMR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원자력을 작고 안전하게 압축해 놓은 차세대 원전인 건데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재생에너지와는 다르게 24시간 안정적으로 강력한 전기를 뿜어낼 수 있어서 AI 시대의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같은 18개국이 본격 개발에 나섰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법의 통과로 원전 산업에 거대한 날개를 달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훈풍에 힘입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 9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10만 빌리티 고지를 정말 코앞에 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기분 좋게 장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설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전기술과 계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 역시 빨간불 켜냈고요.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원전의 기술력에 정부의 든든한 지원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이번 특별법이 우리 원전 기업들의 해외 수출기를 더 넓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섹터 4가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시장의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현지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78% 강세 보이면서 5,6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 오름세 시현하면서 1,8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여전히 5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증시를 끌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 원,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오히려 500억 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400억 원, 200억 원 가량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거래대금 상위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합니다. 간밤 미증시 바이오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미래에셋 증권을 필두로 지금 증권 관련주들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또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모멘텀에 힘입어서 강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채권 원전 기반 관련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2%대 강세 보였고 지금도 3%대 오름세 시연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한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도 저희 팍스경제TV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